네, 안녕하세요. 바른번역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선생님과 우리말 더빙 법제화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뷰 나눠보려 합니다. 더빙 법제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더빙 법제화란 더빙을 법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방영되는 모든 외화나 애니메이션 등 외국어로 된 방송은 전부 이제 한국어로 반드시 더빙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거는 자막 번역을 모두 더빙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막하던 거는 앞으로 이제 자막을 없애고 더빙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자막은 그대로 가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빙을 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 방송국 채널이라든가 제작 업체에게 달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막이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더빙이 자막을 대체하는 방식보다는 한동안은 자막과 더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빙 법제화가 지난달 8일인가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31일 날 정부 시행령을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는 더빙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방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도 만약에 더빙으로 방송을 내보낼 시, 올해 같은 경우, 올해에 방송을 내보낼 시에는 정부에서 이제 그 더빙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더빙이 의무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건 우리말 보호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은 현재 지금 지나치 외국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죠. 특히 이제 외화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예 우리말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더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막 말고 더빙 작품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죠. 더빙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의 측면인데요.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요. 실제는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외화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본다면 그 외국어를 해당되는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볼 수는 없겠지만 귀로 이제 우리말을 들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라디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인권적인 측면에서 더빙의 법제화가 의무가 돼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빙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빙 법제화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비용의 문제를 들었을 것 같아요. 자막 번역하는 사람에게만 원고료를 일부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더빙을 하려면 일단 그 더빙 번역을 할 번역 작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할 녹음실이 필요하고, 그걸 연기를 한 성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비용 대비 시청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더빙을 기피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클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더빙이 보편화돼서 모든 채널에서 더빙을 볼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더빙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더빙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이제 더빙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낯설거든요. 낯설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공중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더빙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귀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요. 또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죠. 글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청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작업체 쪽에서는 거기에 더빙 번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당연한 걸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역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더빙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외화를 더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공중파만 이걸 더빙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 방송에서 다 해야 됩니다. 공중파 3사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이런 OTT 업체에다가 뭐 CJ ENM 그리고 무슨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스카이 TV 이런 모든 외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방영하는 모든 채널에서 더빙을 해야 돼요. 그거는 곧 뭐예요? 더빙과 자막의 일감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과거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그 작품 전체에 대한 더빙이 아니고 일부만 더빙을 했는데도 더빙 작가들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을 매일 날을 새다시피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모든 채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가는 작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더빙이 안 돼 있던 것들까지 다 우리말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빙 번역의 일감은 말 그대로 이제 빅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업체들 간에도 이제 서로 그 작가를 선점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후반 작업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후에 방송은 시작되지만 그 작업은 훨씬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더빙 작가의 수가 앞으로는 이제 자막 번역을 할 수 있는 자막 번역 작가만큼 필요하게 되죠.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예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가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더빙 번역 작가 그냥 깃발만 꽂으면 자기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온갖 아카데미에서 이제 더빙 과정을 만들겠죠. 근데 일단 그 더빙 작가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빙에 대해서 그 과정을 지도할 역량을 갖춘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빙 방송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난 후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야 이제 더빙 과정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전에 나오는 더빙 방송들은 이미 그 이전에 더빙 과정을 배운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 아카데미처럼 여기서 더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선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더빙 방송이 시행된 이후에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참 늦게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빈 땅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그냥 가득 넘쳐나서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쪽이 더 편할까요?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김상훈 선생님 수업이 다른 수업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영상 번역 과정은 비슷해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번역을 해오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는 식이죠. 그런데 첨삭 지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끼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배가 고플 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첨삭 지도라는 것은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번역 수강생들의 문제는 독해를 곧 번역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독해를 할 수 있으면 그걸 바로 번역으로 아웃풋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번역이라는 건 상황의 전달이고 문화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해독이 된 원문이 있으면 프로세스, 즉 가공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이 가공 단계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독해를 해온 문장에다가 첨삭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가르치려면 학생들이 독해한 문장을 번역이라는 형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즉 그 말의 상황과 문화의 전달을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그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독해를 가공을 거쳐서 번역이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